구모를 생각을 하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모의고사 날이다 하면 그냥 수업이 없는 날이다 약간.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했던 시험이었는데 내신인데 수시인데 그런데 OMR에 해놓은 내 뒷거리가 나 수시로 대학 안 갈 거다. 안녕하세요. 연고TV 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고TV 세로입니다. 두 분을 모신 이유는 수능이 딱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으로 돌아가서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그런 마인드와 그다음에 필요한 메시지 그리고 각자의 경험들을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로는 수시였고 그지? 그래서 최저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었고 진희는 그치. 반수였나? 나는 이제 현역 때는 수시로 대학을 갔었는데 정시로 입시를 한 번도 안 치러봤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대학이 그리고 조금 아쉽기도 했고 그래서 정시로 대학을 한 번 더 도전을 해야겠다라는 다짐으로 이제 학교를 1학기 동안 다니다가 2학기는 휴학을 하고 정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간 케이스였어. 두 분의 구모 성적 어땠나요? 현역 때? 망했죠. 제가 영어가 진짜 왔다 갔다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정말 잘 치면 진짜 한두 개 틀려서 높은 1등급을 받기도 했었고 진짜 못 치면 막 2등급 후반 막 간당간당하게 막 점수를 받았던 적도 있었어서 의대도 넣었었고 약대도 넣었었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싹 다 넣었었는데 이제 최저까지 맞춰야 됐던 상황이어서 수학을 이제 2등급을 맞춘다고 하면 영어가 무조건 1등급이 떠야 되는데 그 영어 때문에 엄청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현역 구모를 생각을 하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 모의고사 날이다 하면 그냥 오늘은 그냥 수업이 없는 날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국어랑 이제 사탐이 엄청 부족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육모 때도 성적이 계속 안 나왔는데 구모 때도 여전히 성적이 계속 안 나왔던 것 같아.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수능까지 좀 이어졌던 것 같고 현역 때는 반수를 할 때는 정말 마음가짐이 180도 바뀌었었지. 그때는 정말 간절했고 9월 모의고사는 이제 수능이라는 나의 목표 이전에 하나밖에 없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봤지. 반수를 시작한 그날부터는 전국 수험생 중에 제일 내가 열심히 산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시간이 2개월, 3개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현역 때도 나의 발목을 잡았지만 정말 그 국어는 10월까지 내 발목을 잡았어. 국어는 성적이 계속 안 나왔고 사탐 같은 거는 그래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안정적이진 않고 여전히 원하는 성적이랑은 거리가 멀었지. 9월목을 치고 수능이 딱 한 달 남은 시점에서 둘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공부에 임했었어? 싱숭생숭 그 자체였어. 나는 정말 고등학교 생활이 다시는 안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진짜 처절하게 살았거든. 그런데 이제 한 달 뒤면 드디어 이게 끝이 나네 싶은 생각에 설레기도 했는데 한 달 정도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기에는 좀 쉽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 그치. 지금 있는 실력으로 굳히고 또 실수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아까 말했던 영어나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는 좀 착잡하기도 했어. 근데 그래도 한 달 남았잖아 하면서 다시 의지를 불태우다가도 한 달 할 수 있을까? 왔다 갔다. 진짜 아까 말했듯이 진짜 진짜 싱숭생숭이 그 진짜. 자체였던 것 같아. 여기는 최저를 맞추는 입장이고 나는 수능으로 대학을 가야 하는 입장이니까 조금 더 다를 수는 있는데 한 달? 정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짧은 시간이지. 나는 일으켜야만 했어. 그리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는 그런 뜻이라고 난 생각을 했어. 약간 기회일 수도 있는 게 수험생들이 되게 많이 혼란스럽고 불안해서 이 한 달 사이에 진짜 생각보다 많이 성적이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해. 그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임하면 진짜 나는 불가능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둘은 좀 특별히 열심히 공부했던 이유가 있었어? 이때 아니면은 이 공부도 다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 이 잠깐 몇 개월의 공부가 이후에 내 4년 대학 생활을 결정짓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엄청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고 나중에 후회를 하는 내 자신이 진짜 상상도 하기가 싫었어. 이 몇 개월만 고생을 하면 이후에 몇 년이 그래도 즐겁게 미련 없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건 충분히 나 자신을 온전히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 진짜 똑같은 마음가짐이었어. 나도 수험생활 내내 후회가 단 하나도 없거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려고 쉽지 않아. 정말 노력을 진짜. 많이 했어. 그치. 나중에 조금 더 할 걸 이라고 해봤자 내가 지금 있는 이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을 것이고 난 그리고 정말 수능을 한 번 더 보기가 싫었어. 최대한 이 모든 순간들마다 후회를 안 남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들을 바라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게 공부의 되지. 원동력이 그치. 만들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은 실제로 입시에
공부하기 과정 속에서 후회했던 순간이 없었어? 후회는 아닌데 정말 내 인생에서 마음 아픈 순간들 중 하나로 정말 평생 기억이 될 만한 에피소드가 진짜? 고등학교 2학년 미적분 내신 시험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 문제집 한 권을 6번 이상을 풀었어.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했던 시험이었는데 내신인데 수시인데 내가 그거 68점인가 맞은 거야. 성적이 나오고 선생님한테 가서 나 OMR까지 확인시켜 달라 그랬어. 그런데 OMR에 해놓은 내 짓거리가 막 3번 답 4번에 써놓고 4번 답 3번에 써놓고 내 상식 와. 선에서는 이해하고 용납되지도 못할 실수들을 그냥 다 해놓은 거지. 그날 점수 받고 집에 가자마자 엄마 부여잡고 엉엉 울고 나 수시로 대학 안 갈 거다, 나 대학 못 간다 이런 소리까지 할 정도로 정말 절망 그 자체였던 것 같아. 누나는 현역 때나 아니면 재수할 때 혹시 좀 후회되거나 아쉬움이 남는 거 있어? 그 현역 때 SNS는 안 쓰려고 했는데 그래서 공기계로 바꿨어. 나름의 노력이었지. 공기계를 써도 이제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는 SNS가 되잖아. 공기계로 바꾸는 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야. 그런 거에 좀 시간이 많이 뺏겼던 것 같아. 고3 때는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의 공부에 진짜 큰 방해를 줬다 생각을 해서 반수할 때는 그냥 아무 폰 없이 살았어. 준비해야 하는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되게 그리고 공부량도 사실 되게 많잖아. 우선순위를 좀 정한 방법이 있었어? 나는 딱 2가지 기준. 내가 부족해서 하기 싫어하는 기준. 중요한 기준. 그래서 수능이나 뭐 아니면 뭐 최저나. 수시든 제일 중요한 과목이 있을 거야. 뭐 국영수가 사탐보다는 좀 더 중요하고 뭐 이런 거. 가장 못하는 과목을 싫어하게 되어 있거든. 왜냐면 싫어하니까 안 하고 안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고 이게 맞아. 지금 반복인 거잖아. 내가 정말 성적을 잘 받고 싶은 게 그렇게 절실하다면 좋아하는 거 과목 양을 그래도 좀 줄이고 싫어하는 거를 할 줄 아는 그 끈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래도 잘하는 과목이나 좋아하는 과목을 놓지는 말 것. 하루 안에 모든 과목이 웬만하면 분포가 되도록 우선순위를 정하되 그 비율을 정할 때 내가 싫어하는 과목 하지만 중요한 과목 그걸 가장 비중을 크게 두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 맞아, 나도 모의고사처럼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 날이 아니면 나도 무조건 제일 하기 싫은 과목을 먼저 했었어. 그래도 둘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진짜 오늘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약간 이런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스스로 좀 쉬거나 아니면 좀 했어? 짐 싸고 나와서 밖에를 진짜 한 30분 동안 걸어 다녔어. 허공을 응시하며 걸어 다녔어. 그런데 그러다 보면 바람을 이제 좀 맞고 산뜻한 밤 맞아. 공기가 이제 맞아, 좀 맞아. 있고 그래도 해야지 어쩌겠어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이제 들기 시작할 때쯤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그건 마저도 안 되는 순간이 무조건 있단 말이야. 그럴 때 난 영화 보러 갔어. 그래서 심야 영화 그때쯤 보러 갔어? 나 엄마랑 드라이브를 나 진짜 실제로 엄마랑 드라이브도 정말 자주 갔어. 근데 그 다음 날은 무조건 열심히 그치. 했어. 무조건 열심히. 무조건. 전날 안 한 게 생각나서라도 막 열심히 하겠지. 맞아. 저는 영화 볼 틈은 없었어요. 왜냐면 6개월 만에 수능 간절했잖아. 성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간절하잖아. 영화 볼 틈은 정말 없었고 아침부터 그 학원 전체에서 제일 늦게까지 앉아있다 보니까 이게 몸이 갑자기 확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면서 집중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진짜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막 다리가 막 저려가지고 공부가 집중이 안 되거나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저도 걷거나 저 메가캐스트를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은 점이 이제 칠판에 대고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것처럼 밖에서 보여서 아무도 제가 그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메가캐스트를 보고 있다는 걸 모르는데 진짜 듣다가 운 적도 있고 그 영상에 몰입해가지고 이제 눈물 한번 흘리고 나면 정신이 이상하게 맑아져 다시 잘 되는 경우도 있었고. 부모와 수능 사이에 추석이라는 엄청난 연휴가 있는데 둘은 어땠어 현역 때? 좀 푹 쉬었어? 혼자 집에 남았어. 한솥을 많이 시켜놓고 그냥 먹으면서 독서실에서 하루 종일 살았어. 친척집을 11시에 가야 된다고 하면 내일은 11시에 친척집 가야 하니까 그냥 내일은 아침에 그 뭐 자습실 못 가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정은 최대한 내가 원래 하는 그 공부 루틴에 맞추되 그 양을 조절하는 것일 뿐이죠. 자습실에서 원래는 밤늦게까지 있는데 이날은 자습실에서 뭐 오전 11시까지 공부하다가 잠깐 친척집 갔다가 다시 자습실로 가는 그냥 잠깐 나갔다 오는 외출의 느낌으로 친척집을 갔으면 좋겠어요. 둘은 수능 직전에 진짜 너무 힘들어서 좀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 체력이 이제 10월 달에 넘어가다 보니까 있는 체력 없는 체력 다 긁어 모았고 나는 수시였다 보니까 나는 잠을 엄청 극단적으로 줄였었어서
매일 아침 제일 첫 일과가 핫식스 캔 딱이었거든. 그래서 하루에 핫식스 캔 2캔씩 3캔씩 이렇게 먹다 보니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었어. 테로도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순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주는 그런 원동력은 뭐였어? 아직 내가 꿈을 포기하기에는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를 어김없이 계속 일으켰어. 테로에게 꿈은 뭔데? 나는 병원에서 일하고 싶었지. 내 기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멋져 보였어. 내가 엄청 아팠던 시기가 있었어서 그때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내 눈에는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 이렇게 막 지나다니시는데 그분들이 날 살린 사람들이었어. 누군가에게 생명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내가 생명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 그건 너무 멋있다. 반짝반짝 빛나는 직업인 것 같더라고. 그게 나에게 엄청 좀 끌리는 그런 분야였어. 진이는 특히나 재수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었지. 나는 내가 6개월 동안 이 정도로 뭔가 간절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감수하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에 나 자신이 놀라기도 했어. 아, 수능 만약에 실패해도 나는 6개월이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어 라는 생각이 있었어. 왜냐면 내가 그렇게까지 노력하고 그렇게까지 다 절제를 하고 이런 부분에 내 주변 사람들도 많이 놀랐고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믿음이 커졌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 확신이 지금까지 유지되지 않아? 맞아. 내가 맞아. 뭘 해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여태껏 나는 유지돼. 간절하기만 하면 맞아. 진짜 간절하기만 맞아 하면 맞아.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느낌. 진짜 공감이 많이 된다. 공부라는 분야만큼 그 인풋과 아웃풋이 정직한 분야가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것도 있었고 이 공부라는 것 자체가 나를 위한 투자라고도 생각을 했었어.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라는 것을 통해서 자아를 실현을 할 수 있다면 그 루트로서의 공부는 충분히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꿈을 가져야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다. 막 꿈을 가져라 이렇게 어른들이 많이 말을 해. 근데 나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 나는 90%의 수험생들이 갖고 있는 상태일 것 같단 말이야. 내가 나중에 장래에 뭘 해야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나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이나 공부에서부터 벗어난 생활은 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 입시를 치러야 되는 거는 누구나 밟아야 되는 과정이야. 내가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다른 걸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시간은 대신 다른 한마디로 공부 하나로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공부가 재밌어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공부는 그저 수단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실제로 그 기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그 기억은 지금까지도 맞아, 나를 되게 안정시켜주고 나에게 자신감과 자존감을 넣어주는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해. 맞아. 진짜 맞아. 지금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수험생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 시험을 잘 친다고 해서 지금껏 시험을 잘 쳐왔다고 해서 자만하지도 말고 지금껏 시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하지도 말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노력들이 어떻게든 어느 순간에든 어느 형태로든 무조건 빛을 볼 거니까 그거를 믿고 자신을 믿으면서 자신을 사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능이 한 달 앞둔 이 시점에는 정말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을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았다면 누구나 지금 그 상태일 거니까 그 본인의 상태에 너무 절망하거나 거기서 막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신감과 믿음과 희망 이걸 가지고 남은 한 달 반 동안은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체력 진짜 끝까지 잘 지키고 멘탈도 잘 잡고 아마 큰 선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진짜. 테로와 지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정말 남은 시간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힘과 또 원동력을 얻은 것 같아. 모든 수험생분들이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수능 그리고 후회 없는 입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좋아. 인터뷰해서 고마워. 공부하면서 혹은 입시 기간 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기말 끝나고 애들이랑 롯데월드 갔을 때 고딩 때? 2학년 2학기 진짜 파이널 기말이 끝나고 와. 바로 부산 기차표 끊어서 부산 롯데월드를 갔었는데 내 평생에 진짜 절대 못 잊을 기억이야. 진짜 너무 재밌었어. 국어에서 수험 1등급이 나왔어. 우와. 와, 짜릿해. 이제 드디어 정말 내가 감사하다. 나한테 그래서 희망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그게 수능 때까지 이어지게 만든 행복한 경험이지 않을까.